그냥 월세 안 내고 쭉 버티면서 나는 안 나가는 임차인들 되게 많아요. 왜냐면 그냥 장사는 하고 월세는 안 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해결사 쪼변입니다. 오늘은 월세 안 내는 임차인 시기별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전국에 계신 임대인분들, 건물주분들, 집 한 채, 상가 한 채 가지고 계신 모든 임대인분들 주목해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좀 진상, 악성 임차인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방법을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우선은 상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은 간단하니까 상가가 좀 복잡해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임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엄청난 임차인들의 권리가 많이 있죠. 임차인들이 가지는 강력한 권리들이 월세를 안 내게 되면 어느 시점에 잃게 되는지 그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상가 임차인들은 갱신 요구권을 가지고요. 10년간 가집니다. 환산보증금이 상임법 규정 안에 들어가는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5%까지만 올릴 수 있고 계속해서 10년간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요. 이거는 임대인이 본인이 들어간다고 해서 거절하거나 집처럼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권리죠. 그리고 권리금 회수권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권리금만 따로 놓고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요. 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이 어느 시점에 없어지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상가의 월세를 3기 3번이 밀리는 게 아니라 3개월치가 연체가 되면 그때는 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처음에 월세가 예를 들어서 뭐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밀린 사이에서는 임대인이 사실 크게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독촉? 이렇게 월세가 안 들어왔다. 언제까지 줄 거냐? 혹은 뭐 특이하게 이 월세가 밀린 경우에는 그 월세가 밀린 만큼의 기간 동안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를 규정을 해 놓으셨다면 이번 월세 한 달치 밀렸으니까 이자까지 얼마를 지급하세요. 뭐 이 정도의 독촉밖에는 못해요. 특별히 하실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100만 원짜리 월세라면 이 월세가 밀린 누적 금액이 300만 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100만 원 밀렸다가 100만 원을 다시 변제하고 또 100만 원 밀렸다가 변제하고 이런 거는 3기에 해당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1월이면 1월달 월세 밀렸고 2월달 월세는 냈어요. 1월달 거 안 갚고 그리고 3월, 4월 월세를 안 냈어요. 그러면 총액이 여기 와서는 누적 300만 원이 되죠. 그러면 3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런 권리들을 임차인이 이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3번이 밀렸다라는 순간에 선택권을 가지게 돼요. 계속해서 이 계약을 유지해 가면서 예를 들어서 뭐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계약을 하셨을 거잖아요. 이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으로부터 계속해서 이 월세를 내도록 하면서 왜냐하면 보증금은 있을 거니까 만기까지 기다려서 밀린 월세를 다 공제하고 내보낼 것인지 아니면 여기가 굉장히 잘 나가는 상가고 나중에 내보내는 게 힘들다라는 게 보이신다면 이 시점 3기 이상의 월세가 밀린 이 순간에 계약 해지 통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더라도 3개월치의 월세가 밀린 임차인을 상대로는 임대인께서는 계약 이제 당장 해지하고 만기가 많이 남았더라도 만기가 12월이라고 하더라도 이 4월 말 시점에 계약 해지 통보하고 나가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선택은 사실은 장단점이 있는 게 보증금이 충분하다.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씩 내는 월세인데 보증금이 1억이에요. 그리고 계약 기간은 1년이다. 그러면 12개월치 월세를 다 밀린다고 쳐도 사실은 남는 보증금이 훨씬 많죠. 1,200만 원만 공제하고 관리비나 뭐 다른 원상 회복 비용까지 다 공제를 한다고 쳐도 보증금에서 훨씬 남는 비용이 클 거기 때문에 당장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더 많은 월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실 이 사람 당장 나가라고 해서 비우게 되면은 공실도 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만기까지 있다가 만기에 나가라라고 통지를 해서 보증금에서 미납된 월세 다 빼고 관리비 빼고 원상회복 비용 빼고 나머지 돌려주면서 내보내는 게 이득이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보증금이 한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월세가 100만 원이야. 그러면은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계약한 임차인이
4월 됐는데 이미 3번이 밀린 사람이에요. 그럼 앞으로 월세를 잘 낼까요? 잘 안 낼까요? 잘 안 낼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을 내보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2개월치를 다 받고 내보내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일단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 월세 밀린 거 공제하고 나머지 관리비 같은 것도 밀릴 거고요. 여기에 처음에 들어올 때 인테리어 한 거 철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원상회복 비용 빼면은 거의 간당간당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12월 돼서 나갈 거냐는 거죠. 그냥 월세 안 내고 쭉 버티면서 나는 안 나가는 임차인들 되게 많아요. 왜냐면 그냥 장사는 하고 월세는 안 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을 강제로 내보낼 방법이 없어요. 뒤에 설명드리는 재소전 하해 같은 걸 미리 받아두시지 않았다면 그냥 일반적인 명도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이 명도 소송이요, 악명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명도 소송이라서 특별히 느린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민사 소송 자체가 정말 빨라도 6개월에서 길면은 1년 혹은 1년을 넘어설 수도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뭐 증인 부르고 뭐 감정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12월까지 기다렸다가 월세는 이미 한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 공제가 됐고 남은 보증금이 뭐 다 거의 없어. 그런 상황에서 이때서야 명도 소송을 진행을 하면요,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보는 상태에서 이 소송 기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이 소송 기간 중에 계속 월세를 당연히 안 내겠죠.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이게 1심만 이렇거든요. 여기서 항소를 해요. 저희가 실제로 진행한 사건 중에 이런 얘기 하시면 되게 와닿으실 거예요. 1층짜리 건물이었는데 되게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평면도라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상가가 이렇게 쭉 있었어요. 그래서 상가가 거의 한 뭐 10개 호실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나머지 호실들은 이렇게 내용 증명 보내거나 아니면 미리 다 얘기해서 이사 비용 주고 잘 내보냈어요. 그리고 이 건물 자체 부지가 좋은 건물이어서 옛날 건물이어서 1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여기 한 5층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설계도 다 해놓고 허가도 받아놓은 상태에서 한 개 호실이 안 나가고 버티는 거예요. 여기를 철거를 빨리 해야 여기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데도 한 2, 3년 걸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 내보내는데 얼마 걸린지 아세요? 2년 반 걸렸어요. 1심 1년 걸렸고요. 그 사이에 2심까지 진행이 돼서 최종적으로 집행까지 해서 여기를 드러내는데 2년 반 걸렸어요. 그러니까 2년 반이면 이 건물 새로 짓고 이미 오픈하고도 남는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었던 모든 수익, 2년 반 전보다 이 건물의 신축 비용이 엄청 늘어났거든요. 최근에 여러 가지 대출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러시아 전쟁 같은 상황 때문에 건축 비용 자체가 엄청 올랐어요. 그러면 이 임대인은 이 사람 하나 못 내보냄으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금액이 손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뭐 속 시원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냥 밀린 월세 보증금에서 까고 나머지 보증금 받아서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송 비용 같은 경우에도 명도 소송의 경우에는 보증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랑 이 점포를 그러니까 이사 나가는 걸 인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인도할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요.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보증금에서 또 월세를 까야 되니까 남은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없잖아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근데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보증금을 안 돌려줄 의무와 점포 인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니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해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경우인 거죠. 뭐 사안별로 다를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대놓고 말해서 약간 싹수가 노랗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이 부분을 3개월치 밀렸을 때 이때부터 그냥 나가라고 해서 이때부터 이 사람이 이렇게 점잖게 나가주면 땡큐고 안 나가면 이 절차를 빨리 밟으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람이 눌러붙어서 몇 년을 여기서 장사를 하더라도 이 명도 소송에 의한 이 판결문을 받아서 정식으로 집행하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을 강제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때 해지 통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보증금이 넉넉하고 이 사람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밀린 거니까 이 밀렸다는 사실만 한번 통보를 하고, 그러면은 다음에 권리금 회수라든지 갱신 요구권 사용에 되게 불리한 점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냥 계약기간 유지하면서 이때 나가라 라고 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렇게 보호하고 있지만 시기에서 3기가 밀리는 순간 임대인에게 많은 카드가 오게 된다. 이 부분 잘 알고 계시면은 차후에 이제 계약을 하시거나 계약 유지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주택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주택은 차이는 2기예요. 주택은 뭐 그냥 전세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없고요. 월세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반전세라서
월세가 담은 10만 원이라도 있으면 이 월세가 2달치가 밀리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2달치 밀리면 그때 나가라고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만기 꽉 채워서 나갈 때 공제하고 나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주택도 갱신요구권이 있잖아요. 1회에 한한 2년 더 살겠다고 하는 갱신요구권 사용을 못해요. 2개월치를 연체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갱신요구권 사용이 안 되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걸 잘 알고 계시다가 2기가 밀렸을 때 당장 나가라라고 통지를 하시든지 아니면 2기가 밀렸다라는 사실에 대한 통지만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만기가 돼서 그동안 밀린 미납 월세까지 다 공제하고 나머지 보증금 돌려주시는 형태로 이제 나가라고 하면 되는데 이것도 똑같죠? 안 나가면 명도소송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기간까지도 생각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보증금이 적어도 월세 2년치보다는 훨씬 많아야 돼요. 3년치 이상은 돼야 안전하지 않나 생각은 돼요. 왜냐면 계약을 1년을 한다고 하면은 뭐 1년에서 2년치 정도 2년 한다 그러면 한 3년치 정도는 있어야 월세 밀린 거 플러스 관리비 그리고 인테리어 철거하는 거 그리고 뭐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 여러 가지 공제해야 되는 비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안전하겠다. 그런 사례들을 말씀드리면 이 주택의 경우에 고급 주택의 경우에는 월세가 엄청 비싸고 보증금이 되게 적은 경우가 있어요. 월세가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한남동에 뭐 있는 그런 아파트들, 네, 유엔빌리지 이런 데 사는 데는 월세가 한 1,000만 원 되는데 보증금을 뭐 5천만 원이나 1억 정도밖에 설정을 안 해요. 왜냐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맡기는데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첫 달부터 안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는 이미 들어갔고 첫 달부터 안 내요. 그럼 어떻게 돼요? 5개월만 밀리면 다 깎이죠. 그리고 관리비도 안 내요. 관리비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여기 관리비만 몇백만 원이에요. 관리비를 안 내면 그 관리비를 누가 내야 돼요? 집주인이 내야 돼요. 원래 집주인이 내야 되는데 사용하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내는 거거든요. 근데 임차인이 안 내면 관리소에서는 집주인에게 청구를 해요. 결국은 뭐 물론 판결은 받을 수 있겠죠. 이 사람한테 밀린 월세랑 관리비를 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자산이 없으면은 어디서 사업한다 엄청 삐까뻔쩍한 차를 타고 다니고 뭐 엄청 좋은 옷도 입고 다니지만 재산 조회해보면은 멀쩡한 재산이 없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재소전화해를 꼭 하셔라. 재소전화해 얘기하면 그런 뭐 탁상공론 얘기하지 마라. 뭐 그게 실질적으로 되는 줄 아냐. 임차인을 구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제가 모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이 제도를 그래도 이용하는 건수가 1년에 1만 건이 넘어요. 해놓을 수 있으면 하시라는 거죠. 모르고 아예 안 하시는 것보다 이런 고급 주택의 경우나 아니면 큰 공장 부지라든지 큰 건물 그리고 월세가 굉장히 비싼 그런 고급 주택이나 상가의 경우에는 재소전화해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좀 답답한 절차이긴 해요. 근데도 명도소송보다는 훨씬 빠르니까. 뭐냐면 미리 계약을 할 때 이미 명도의 요건을 다 정해놓고 판결문과 같은 재소전화해 결정문을 받아놓는 절차예요. 그래서 계약하실 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 재소전화해를 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임대인이 신청인이 되고 임차인이 피신청인이 돼서 법원을 통해서 소송처럼 한 번은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청서를 내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법원에서 한 번은 만나요. 그래서 이 재소전화해에 대한 신문을 하고 이후에 결정문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문만 받아놓으면요. 나중에 3기에 월세가 밀렸다 혹은 만기가 됐는데도 안 나간다. 그러면 명도소송 하실 필요 없이 이 재소전화해 결정문에 따라서 바로 집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차이가 얼마나 큰데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물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약에 재소전화해를 하기로 한다. 재소전화해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해놓더라도 이 사람이 응하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특약이 없는 경우보다는 훨씬 낫고요. 통상은 임차인이 이렇게까지 해서 여기에 들어오고 싶은 물건은 되게 탐나는 물건인 경우가 많아요. 서로 여기에 임차를 들어오고 싶은 그런 상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거 안 해주겠다 그러면 다른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가인 경우에는 재소전화해를 꼭 해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월세 안 내는 임차인 시기별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